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1대1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대치동의 학원? 아니면 평촌의 학원?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최근에 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면서 AI와 로봇, 그런 코딩들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새롭게 창업을 해서 신사업을 개척해 나가고 계신 도로랜드 김진환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도로라는 회사를 창업한 김진한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로랜드라고 하는 로봇과 AI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방학 때마다 또 종종 특별한 휴일이 온다면은 학생들에게 도로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대표님의 소개가 아니라 도로랜드의 소개였는데 일단은 대표님의 간단한 양력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로봇공학과 17학번입니다. 졸업을 2024년 2월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나이는 98년생입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30이 되는데, 다들 어릴 때 창업했다라고 많이 칭찬해 주시지만, 어릴 때 창업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만약 후배들이 있다면 창업하지 마라.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또 얘기를 많이 합니다. 로봇공학과를 졸업을 하면서 로봇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나 같은 로봇공학도들을 또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이런 공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로봇공학과 졸업하셨고 저랑 동갑입니다. 띠동갑입니다. 같은 범띠로서 맞습니다. 되게 좀 동질감을 좀 느낍니다.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20 후반 30이란다면 사실 저한테는 좀 되게 어린 나이인데 더 전에 창업을 하셨고 이렇게 나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키우시고 이제 어느덧 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도 좀 보긴 했으면 좋겠다로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고 심지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재밌는 컨텐츠들로 구성이 돼 있고 제가 광고메일 받았을 때도 꼭 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질문을 할 건데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로봇공학과를 다니실 당시에 창업하신 건지 졸업한 이후에 창업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좀 창업의 계기, 거기에 따른 스토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좀 길 것 같은데 제가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창업은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사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군대를 21살에 가서 사실 군대에서부터 이런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계기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휴대폰을 못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대신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군대 내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청춘 책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병영 도서들을 이렇게 놔두는 곳인데요. 그 청춘 책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꿈을 키우게 됐고,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유발 하라리의 당시 베스트셀러였는데 사피엔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 꿈의 지평이 되게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고등학생 때만 해도 저는 로봇을 만드는 거 엄청 좋아했고 이 한양대 에리카뿐 아니라 다양한 대학의 그 지원서를 쓸 때도 항상 첫 문장이 저는 로봇 만들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실 지금도 그건 동일합니다. 그 정도로 로봇 만드는 걸 좋아했고 기계, 소프트웨어, 전자 부분에 있어서 막 해결해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와서 그 꿈을 정말 많이 이뤘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과 함께 로봇 대회를 나가거나 혹은 밤을 새서 프로젝트를 팀원들과 완수하고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로봇이 움직였을 때 얻는 그 희열과 쾌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교수님과 선배들이 너무 여기 많다 보니까 내가 이들과 같이 이렇게 로봇을 배워나가고 이들과 팀이 된다는 것 자체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소속됐다라는 걸 엄청나게
즐거웠던 것 같고, 그렇게 또 한국을 알리는 국가대표, 또 ABU 로보콘이라는 곳에 국제대회에 나가서 또 상도 수상하고, 그 방송에도 나오면서 그 로봇 공학도의 꿈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대라는 곳은 대한민국 남자 누구나 다 가야 되다 보니까 강제로 끌려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 너무 가기 싫어 하면서도 갔는데, 이제 그때 거기서 읽었던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상상과 그 다음에 현실, 이게 실체와 허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상상이라는 허구와 현실이라는 실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손은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질 수도 있지만, 사실 도로라는 거는 회사죠.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실존하는 거에 대한 희생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거는, 아,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정말 최고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근데 이 도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도구를 사용할 실체는 누구인가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이 도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집중을 하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학도로서, 물론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가지게 된 게 그 사피엔스라는 책도 읽고, 또 다른 뭐 코스모스라는 정말 이제 약간 과학적인 역사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건, 어떻게 이 기술을, 이 도구를 사람들이 잘 사용하게 만들까? 그리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도구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도구를 만들 때, 로봇이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로봇을 만들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쓰여질지, 내가 만든 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사실 창업이라는 꿈보다는 국제 로봇 사용 기구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로봇은 이렇게 사용해야 돼, 로봇은 이렇게 개발돼야 돼,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서약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걸 이루겠다라는 집념과 신념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고자 했는데, 이런 기관, 국제무역기구, 국제보건기구,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은 뭐 했지? 이런 거 어떻게 돌아갈까 막 찾아보니까 다 창업을 한 거예요. 다 사업을 하시거나 자본력을 기반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질서를 만들어내는가를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도 내가 정치인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규칙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강력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만든 제도, 국제 로봇 사용 기구라는 곳이 만들어진 제도 내에서 움직일 때 가장 돈 내 이익을 많이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는구나. 그러려면은 창업을 해야 되니 어떻게 되든 20대 때 창업이란 걸 경험해보자 라는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학을 하면서 동시에 창업 동아리를 하게 됐죠. 근데 그 창업 동아리의 이름이 처음부터 도로가 아니라 그 로봇공학과 학생들끼리 창업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전 로봇이었습니다. 그 창업 동아리 이름이 도전 로봇이었고, 도전 로봇이란 이름으로 창업 대회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수상도 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법인을 2023년에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름을 도전 로봇을 이제 팀원들끼리 줄여서 도로도로 이렇게 계속 불렀어서 회사명을 도로라고 하고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철학이 담긴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질문 드렸던 거에 대부분 다 대답하셨고, 일단 뭐 코스모스 사피엔스 이런 책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코스모스 3권이 있는데 읽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도 찬찬히 읽고 있는데, 사피엔스는 제가 요약해서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셨다니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적극 추천해 주시니까 사피엔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워질 거고요.
도로랜드가 약자죠. 처음 알았습니다. 도전 로봇이라는 건 처음 알았는데, 도로랜드가 어찌됐든 간 교육 컨텐츠잖아요. 현재는. 그걸로써 일단은 법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이제 그게 나중에 확장돼서 국제기구로서 운영하고 싶다라는 아주 멋진 포부를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되기를 일단 바라고. 자, 그럼 이제 현재 시점에서 결국 도로랜드는 대학생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모델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많은 교육 포맷이 있지만 현재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청년, 청소년들을 가르친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기 스타팅 포인트를 결정하시게 된 이유. 그게 또 사실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에서 엄청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 속에서 나와진 결과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사람들은 로봇을 좋아할까? 라는 걸 시장조사하려고 로봇 체험 카페라고 공간 하나 빌려서 로봇 경험해주는 카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의 첫 고객이 되어주신 안산시 청소년재단에서 강의를 로봇 교육을 그러면은 지난 학생이, 당시 학생이었으니까요, 해줄 수 있냐라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학생, 초등학생들에게 대학생이 로봇 전문가로서 이제 코딩과 이런 로보틱스에 대한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대학생이지만 우수한 전공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전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거를 또 제가 처음에 수행했을 때 인정을 받고, 또 저희 후배들이 같은 학생회 친구들이 이 도전 로봇, 이 도로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수원시, 광명시, 서울에서도 요청이 오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 중에서 공학도 혹은 교육학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캐내서 이런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제가 했었던 이런 전문적인 지식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특히 그 수업 내에서 아이들을 재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 전문성과 즐거움을 함께 줄 수 있는 언니, 오빠, 형, 누나 같은 공대생들을 모집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도로랜드의 가장 중요한 모델인 그 선생님이 공대생이거나 혹은 교대생 같은 전문성을 가진 대학생을 뽑는 모델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고요. 그리고 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도 요 교육의 선생님으로서 함께하면 경력도 쌓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안 하셨는데, 그 선생은 2년 임기라고 들었는데 그 철학도 좀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겠어요? 사실 도로 선생님들이 도로 강사를 평생 하는 걸 사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로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건데, 도로쌤이라는 호칭으로 저희는 부르는데요. 도로쌤은 도로를 계단으로 이용하셔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학생들 중에서도 3, 4학년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대학원을 진학하셔서 석사를 하시면서 짬짬이 내서 하시거나 혹은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데요. 평생 강사 활동을 하시기보단 저는 공학도로서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시면서 좋은 회사에 혹은 또 창업을 하실 수도 있죠. 사회에서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강사로 돈을 많이 번다고 평생 직장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좋아했었던, 본인이 이 학과를 선택했었던 그 동기와 목표에 언제든 집중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도로 선생님을 최대 4개 기수, 한 기수당 6개월 정도 되는데 한 2년 정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 6개월마다 새로운 선생님들을, 대학생들 혹은 취업 준비하시는 공대생 전공분들을 선별하고, 또 그들이 2년 정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랜드에 관심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 예비 선생님들은 도로랜드에 많이 지원하셔가지고 경력도 쌓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랜드에 많이 지원하시고, 도로랜드 홈페이지는 제가 이렇게 영상에 띄워놓을 테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생각 들 거예요. 아, 그러면 로봇과 AI를 결합한 뭐 초중고 대상이니까 초중고 대상하는 교육은 다른 업체도 있지 않나? 도로랜드가 유일인가? 일단 그 생각. 그러니까 경쟁자가 있냐? 그리고 경쟁자가 있다면 도로랜드만의 차별성이 뭐냐?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경쟁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캠프 형태로 하는 게 가장 큰 차별화였거든요. 포맷이 이제 단순하게 학원이 아닌 거고, 짧은 시간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동기유발을 시키자라는 포인트로서 이 창업을 하고 도로랜드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유사한 경쟁사분들께서 캠프 프로그램으로 많이 여시는데, 그 캠프 프로그램은 경험을 준다라는 포인트에서 창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의 가장 큰 차별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랜드의 서사. 그 총 5부작으로 구성된 캠프 프로그램이고, 이 5부작에 배우는 스킬이나 이런 컨셉도 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5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좀 연결이 됩니다. 그 스토리를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 실존주의에 좀 가까운데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도전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는 과정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선생님들의 도움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선생님 이렇게까지 찾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코딩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돼요? 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삶이라는 건 정말 어렵구나. 근데 리코랑 제로라는 캐릭터가 나오고 또 코덱스 자일로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들이 똑같이 나처럼 어려움을 겪었었고 이들이 어떤 문제를 과거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재밌는 이야기와 스토리, 웹툰,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가면서 캠프 시간, 타임 때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게 저희는 그 굉장한 몰입감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이 공학을 배우는 건 정말 재밌어를 알지만 은연중으로 근데 이거 배우는 거 진짜 어려워.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거를 느끼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이쪽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경쟁 업체가 있다길래 저도 한번 궁금합니다. 들어가서 한번 비교도 해보고 싶고요. 저도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교육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로봇과 AI는 뭐 거스를 수 없는 시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중에 저는 수능도 결국 바뀔 거라 생각하거든요. AI 시대에 맞춰서 수능이라는 제도도 나중에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학생들이 오감 체험형 플러스 코딩도 잘하고 전방위적으로 오감을 잘 활용한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늘어날 것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교육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좀 넘어가면 이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일단 교육에 대한 철학이 그래도 확고하시고 초중고에 대해서 AI와 로봇은 기술사회의 시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에서도 그게 반영이 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이거 관련한 교육의 철학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느꼈던 게 사실 제가 가졌던 삶에 대한 철학, 로봇과 AI 같은 이런 기술들을 인류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학교들도 전문가를 고용해서 많이 투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초중고 학교가 정말 중요하다 느끼는 이유가 담임 선생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는 단순 기술 전달, 지식 전달만 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저는 교우 관계고 사회를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선생님의 윤리관과 도덕관들이 또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좋은 지침이 되길 바라고 있고 그게 로봇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기준을 잡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도로랜드에서도 영상 만드는 걸 또 학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AI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또 자막도 달 수 있고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딥페이크에 대한 위험성과 그다음에 이걸 잘못 활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항상 도로랜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Embedded Ethics라고 해서
인베디드를 전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과나 이런 데서는. 근데 인베디드 딴에서부터 윤리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거를 학생들에게 토론이나 혹은 발표나 특별하게 코드를 다르게 짜거나 하는 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지식까지,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지식까지 초, 중고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발표를 많이 시켜주셨으면 하고, 실제로 발표하기도 너무 좋은 주제여서 그런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손을 들고 발표를 하거나 토론해보거나 학습지를 써보거나 하는 시간들이 AI 로봇 교육이 들어갈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제가 부산시 정보영재원 신입생 환영회를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 이제 저의 과학고 은사님이셨던 분이 지난아 너 이런 거 하고 있다며 너 이거 와서 한번 해보면 어때? 하고, 왜냐면 지금 교육청에 또 계시다 보니까 저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2026년도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과 다음에 막 한글 파일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고치면 좋겠다 이런 댓글까지 달린 내부를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너가 봐도 혹시 이런 게 더 추가되면 좋겠어 하는 댓글을 달아달라는 의미셨습니다. 같이 개발을 하자. 너의 의견 줘도 좋을 것 같다 했는데, 거기에 이미 댓글에 이런 기술이 좋고 이런 거 좋다. 예를 들면 라즈베리 파이를 왜 배워야 되고 그 외부 외장 하드가 왜 필요한지, 로컬 컴퓨터의 보안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육을 중학생들한테 해줘야 된다. 이런 거를 학교 선생님들도, 특히 로봇이나 기술 전공에서 인베디드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너무나 잘 느끼고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걸 많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학습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것도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다음 질문까지 거의 답변을 다 해주셨는데, 일단 과학고 나오셨나요? 네, 저는 부산과학고 12기였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산과학고 출신이시군요. 네. 예. 부산 사람인 건 알았지만 과학고 출신인 것도 처음 알았고. 예, 뭐 사실 다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현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려 했는데, 현재는 사실 아무래도 대학도 그렇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경쟁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는 뭐 서울대 몇 명 보냈고, 뭐 몇 명 보냈고,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입시에 목을 많이 거는 획일화된 교육이죠. 그러다 보니까 암기 중심, 뭐 실습 부족하고, 그리고 미래 기술 반영 부족하고, 오직 입시에만 약간 목맥을 매는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대학도 좀 다변화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평가 잣대로만 하면은 밑에서 다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 어찌됐든 입시에 있어서는 수능뿐만이 아니라 다각도로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교육부에서 좀 잘 장려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런 교육 시스템 바꾸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거 바뀌는 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렇다면 질문, 현재 뭐 초중고 다 합해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견해가 궁금합니다. 싹 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려운 것 같고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전 아까도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전 수능을 안 봤습니다. 과학고 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수시로 대학을 온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암기식 수업이라는 거는 저도 변함없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 인문계 동생은 인문계를 갔어요. 친동생, 남동생 인문계나 수업 이런 거 배운 거 보면은, 특히 국어 영역 같은 거 보면은 문해력을 높이는 건 좋지만 그 시를 외우는 거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또 전혀 쓰지 않을 것 같은 전통 가곡을 강제로 외우거나 이런 것들, 비문학 막 이런 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또 저는 과학고여서 너무 감사한 게 그때 배운 수학과 과학 지식들을 지금도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주파수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푸리의 변환을 알고 모르고는 진짜 큽니다. 특히 로봇 개발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연구가 아니라 일상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는 데 있어서요. 데이터를 어떻게 줄이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로봇을 사용하는 세상에서는 정말 더더더더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과학고에서는 그래도 중점적으로 이론을 가르쳐 주시고 문제를 풀게 하지 문제부터 시작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로봇을 만드는 대학에 오면은 문제 푸는 거는 1학년 때 그래도 너 이건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해서 가르치는 거지. 그걸 달달달 외운다고 성적을 잘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학들이요. 하지만 이제 일반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로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너무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변화는 곧 있을 거다를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좋은 AI들, 생성형 AI 중에서 가장 비싼 모델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돈을 가장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모델을 한 번씩 쓰시기 시작하면은, 아, 이제 AI가 지식의 한계는 넘어섰구나를 많이 깨달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중적인 공감이 일어나면은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그런 교육에 가장 일선하시는 분들께서 확 체감을 하시고 모두가 공감을 하는 시점이 오는 게 바로 대중이 이해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챗GPT가 유행이 된 것처럼요.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는 지식의 전문성보다 이 AI가 답하는 전문성이 더 커지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학교는 점점 대학의 교수님들처럼 학생들이 여기에 흥미에 빠지게 만들고 아이가 여기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초중고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학생들이 만든 레포트나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채점하는 게 아닌, 레포트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사한 팩트가 정확한가, 아이들이 연구나 이런 수행 과제를 AI를 쓰더라도 본인의 생각을 잘 녹여냈는가, 이런 걸 보시는데 더 초점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전체적인 교육은 저는 국가 경쟁력도 그렇고 그런 AI가 더 많이 사용될수록 흥미를 가지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뭔가에 더 의욕적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국가의 기술 경쟁력에 더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교육이 곧 미래입니다. 교육이 미래를 바꾼다는 것이고, 교육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더 베이스라인이 되는 초중고 시스템의 교육이 먼저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1부 도로랜드 대표 김진환 대표님 모시고 도로랜드 소개, 로봇 교육이 왜 필요하고 현재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